핑크 춘혜 언니, 단호박 김쌤의 파고 두더지. 두 여자의 더 재미있는 지식 토크. 뭐든지 파고 파야 우리는 직성이 풀립니다. 내가 정말 궁금한 것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오늘은 음식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이야기가 다 숨겨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문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좀 파볼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네.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 강여울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여울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것부터 좀 우리가 풀어볼까요? 요즘 사람들 하면 빠질 수 없는 커피. 커피. 그쵸. 네. 예. 저도 커피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저도요. 아니 근데 물보다 커피를 더 마시는 것 같이 느껴졌던 시기가 있어요. 저도 아, 그래요? 너무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어. 아 근데 요즘에는 이제 카페인 때문에 맞아요. 줄이려고. 그게 어느 순간 옵니다. 네. 저도 그냥 뭐 완전히 그냥 진하게 타먹는 커피를 마셨었는데 네. 어느 순간 심장에서 고만하는 신호가 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아하는데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이 커피는 어느 나라에서 도대체 시작된 언제부터 건가요? 시작된지부터 네. 파볼까요? 커피는 대략 9세기 에티오피아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목장지기가 있었어요. 목장지기 이름이 칼디거든요. 예. 그래서 그 칼디는 요즘 일본에 가시면 칼디 하우스라 그래서 커피를 파는 하우스 이름이기도 해요. 요즘 그래요? 하나의 브랜드로도 나오고 있었는데 그 목장지기 칼디가 목장을 가만히 지으려고 하면 염소들이 이렇게 떼를 지어서 다니는 걸 봤는데 염소들이 어느 날 보니까 잠도 안 자고 네. 혼자 막 날뛰고 있는데 뭔가 빨간 열매를 먹었던 거예요. 그때까지는 전혀 이 사람들이 이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상식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먹고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 이게 뭔가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음용을 시작을 했던 거죠. 네. 그랬더니 차후에 이제 그 본인이 먹고 나서 진짜 각성제인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때까지만 이제 카페인이라는 건 몰랐잖아요. 그쵸. 그래서 카페인 성분이라는 게 뭔가가 나타나고 있으니 여러분께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수도승들이 이제 뭔가를 좀 하고 있으면 잠도 오고 졸리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염소들이 먹고 뛰놀다가 도대체 잠도 안 자고 하는 걸 보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제 마시기 시작했고 네. 그게 이제 수도승께서 먼저 시작을 했군요. 네, 그렇게 가다가 아라비아 반도까지 이제 전달이 돼요. 아라비아 반도로 전달된 후에 이제 예멘 지역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재배가 시작되면서 커피는 이제 음료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도승이 있으니 커피는 성스러운 것이고 커피는 또한 어떠한 그 계층에만 먹게 되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요. 16세기에는 오스만 제국을 통해서 이제 그 이후에 중동 지방과 이제 나머지 지방까지 쭉 퍼지게 됩니다. 네. 우리 김영숙 교수님도 식품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라기보다는 전 먹는 거 전문가인데 이제 그 미식가가 되기 어려운 제가 이제 조건이 첫 번째는 후각이 좀 약하고, 아하. 네, 두 번째는 많이 먹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미식가가 되기 좀 어려운데. 미식일 필요는 없지만은 뭐 그냥 식품을 연구하기에는 좋겠는데요. 근데 이제 이 커피도 제가 저같이 이제 후각이 조금 약한 사람한테는 좋아하긴 하지만 또 깊이 들어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어요. 이게 이 향이 굉장히 또 네.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커피는 이제 그 우리가 빨간 열매를 그 염소가 먹던 걸 그대로 먹지는 않고 네. 이제 많이 가공을 해서 먹잖아요. 이렇게 뭐 로스팅 과정도 이제 하는데 그 향은 어떤 가공 과정에서 가장 이렇게 차이점이 생기게 되는 거 아니면은 그 원두의 종류에 따라 생기게 되는 건가요? 그 첫 향이? 번째는 이제 원두의 종류. 우리가 말하는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네. 포도가 같은 다 포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는 뭐 거봉포도, 캠벨도 있고, 거봉도 있고, 샤인머스켓도 요즘에 있고, 샤인머스켓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듯이 이 커피에도 종자가 조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한 나오는 지역에 따라서 땅에서 있는 그 지역의 땅에 있는 어떠한 그런 입자들이 이 나무를 타고 그치,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맞아. 때문에 지형에 따라서 또한 맛이 다르고 그러니까 또한 커피의- 기후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커피의 종류, 그러니까 원두의 종류,
네. 또 이제 어디서 나느냐. 같은 종류여도 어디서 생산되느냐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향과 맛이 달라지나요? 네, 그게 첫 번째로 달라지고요. 아.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듯이 이제 커피 하면은 씨앗이에요. 네. 열매라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 르아 커피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어떤 고양이의 네. 고양이가 먹고 응아를 네. 하면서 나오면 네. 맨 마지막에 네. 소화가 안 돼서 씨앗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씨앗인 것처럼 커피는 씨앗이에요. 네. 아, 그래서 그래요? 네. 열매가 과육, 아니에요? 네. 과육 안에, 과육 안에 있는 열매 그쵸. 안에 있는 씨앗을 네네. 우리가 네. 아유 그렇게 커피를 몇십 년 동안 마셔도 그 얘기도 처음이에요. 저는 그래요? 죄송합니다. 맛있게만 그래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그것을 네. 처음에 봤을 때는 초록색이에요. 그쵸. 네, 씨앗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를 열을 가해서 구워지게 되는 건데, 한 예로 보시면 예전에 그 손예진 씨와 현빈이 나왔던 드라마 중에 네. 그 북한 군사로 예, 나와서 예, 예, 사랑의 맞아, 네. 맞아. 사랑의 거기에서 불시착에서. 손예진이 막 커피를 뽑잖아요. 네, 너무 먹고 싶은데 어. 냄비에 볶아줄게 하면서 네. 먹는데 손예진이 저거 어떡해 뭐 의심했잖아요. 근데 먹고 나서 아니 이렇게 맞습니다. 그것처럼 볶는 온도와 볶는 사람들의 그 숙련도에 따라서 커피 맛은 또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커피 나무의 분포가 그러면 그 아주 더운 지역에서 나는 거예요? 커피 나무가 어느 정도에 있어요? 커피는 보통 저희가 쉽게 말하면 커피 벨트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지구본을 봤을 때 딱 펴지게 되면은 그 지구본 안에서 적도를 중심으로 그 북이 25도, 남이 25도 사이에 있는 것을 커피 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고온 다습하고 연평균이 18도에서 24도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예를 들어보면은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뭐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쭉 그 위도상으로 이렇게 벨트가 나눠지는 거예요? 네. 근데 기온은 생각보다 아프리카 뭐 엄청 더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늘하네요. 네네. 오히려. 아. 그러니까 너무 더운 데는 안 나오는 거야,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커피 나무 재배를 좀 하려고 시도를 많이 네.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근데 좀 잘 안 되는 거죠? 네. 아. 고온 다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계절이 있어서 네. 이게 어렵군요. 네. 그러니까 그 위도가 좀 높은 거야, 우리가. 그죠? 네. 그럼 근데 너무나도 종류는? 너무나도 아쉽게도 근데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지고 맞아, 있어서 또 커피 될 수도 재배조차가 있잖아요. 희망이 이제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오히려 우리나라는 있을 수 있는데 네. 지금 커피 벨트 지역이 원래 점점 벨트 지역. 네,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커피의 가격이 좀 더 계속 올라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네. 올라가고 추세네요. 있네요. 그 기후 변화 네, 때문에. 네. 그럼 우리는 가능성이 또 높아질 수도 있겠네, 그죠? 아닌가? 아니 근데 왜 근데 그 대신에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어. 사과나 배가 이제 또 안 열리죠. 네, 뭐 그러든지 말든지. 하여튼 커피 커피 입장에서 볼 커피 입장에서, 때는. 네. 근데 수확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해요. 그리고 또 조금 고지되어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하여간 그래서 이제 그 커피 기후나 뭐 이제 토양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다 달라지면서 또 네. 그래도 중요한 게 원두잖아요. 네. 그 종자 원두의 그 종류는 한 네. 몇 가지 정도 있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먼저 알고 계시면 네, 되는데요. 첫 번째 아라비카, 네. 그다음에 아라비카. 두 번째 많이 그다음에 들어봤어요. 두 번째 아라비카 종. 로부스타, 로부스타, 로부스타? 네, 그다음에 마지막 리베리카라고 있습니다. 리베리카.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건 많이 들어본 아라비카인가요? 아라비카인가요? 네. 네, 아라비카에도 네.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티피카라는 종이 있고, 네. 그다음에 부르봉이라는 종류가 있고, 네. 마지막 게이샤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아, 근데 맞아요. 이제 근데 제일 잘 많이 드시는 게 티피카예요. 그다음에 티피카예요? 네, 티피카와 어. 부르종을 제일 많이 드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게이샤는 조금 정말 어너더 레벨이거든요. 아라비카 중에서도. 그래서 약간 정말 강력한 뭔가를 원하신다 그러면 이제 로부스타 쪽으로 가신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 뭐 아라비카에서 뭔가를 마시고 싶다, 뭐 향긋한 걸 마시고 네, 싶다면 네, 네. 게이샤로 드신 그런 것도 있죠. 네, 저 먹어봤어요. 아, 그래요? 저는 뭐 게이샤든지 무슨 뭐든지 잘 네. 롭스타? 네. 예, 모르겠습니다. 네. 랍스타는 랍스타인 줄 알았더니 네, 그 아라비카 롭스타이군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원두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고 네. 또 기후 조건, 환경, 토양에 따라서도 다르다. 근데 그 아라비카 종을 자라나는 네. 그 지역이 좀 뭐 그래도 한정돼 있어요? 아니면은 그 아무데나 그거 이렇게 심어도 다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그쵸? 네, 네. 기후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얘네는 이제 전 세계량의 60%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건 있어요. 우리나라에 사과가 있듯이 미국에도 사과가 있고 일본에도 사과가 있잖아요. 네. 기후적으로는 가능하다는 말이죠. 네. 그런데도 근데 불구하고 네. 지금 제가 거기에 따라서 그 아라비카 중에도 3가지가 종류가 있으니 맞아요. 얘네도 토양과 기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로부스타종은 대체로 동남아시아에서 자라는 그 네. 종류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있고 카페인이 일반 커피에 지금 저희가 처음에 했던 아라비카의 카페인 함량이 2배나 됩니다. 그렇죠. 네.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라비카 종을 주로 이제 많이 마셨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이제 옛날에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게 제일 그랬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어느 순간 베트남 커피 쪽으로 이게 더 이렇게 취향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 카페인을 원하는 나의 몸이 원하는 그 함량이 이제 더 높아졌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면도 있군요. 내가 옛날에는 한 잔 먹으면 잠이 안 왔는데 이제 뭐 2잔 먹어야지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갖고 이거 굉장히 커피에 네. 강하십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제 나이 먹으면서 요즘에 다시 또 이게 돌아가고 약해지더라고요. 있어요. 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도대체 커피가 언제 그 대중화가 됐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그쵸? 수도승이 드시던 게 도대체 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거의 먹게 된 거는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처음에 15세기에서 16세기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슬람 세계에서 이것도 종교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에서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고 또한 예멘 모카 지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커피를 처음 음료로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수도승이 먹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러다가. 나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 수도승만 먹으면 뭔가가 좀 좀 뭔가 더 좋아 보이고 뭔가가 좀 멋있어 사람들이 보이니까. 좀 뭔가가 원하는 게 있고 그렇죠. 그들이 또 잠을 안 자고 있으니 저거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러면서 커피에 대한 그런 니즈들이 상류층이 좀 먼저 생겨나기 시작해요. 아하, 그래서 고상하게 한 잔 네. 마시는 거. 그러면서 커피를 마시는 문화가 시작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알려드리자면 커피와 함께 또 뭔가를 문화가 발생이 돼요. 뭐예요? 상류층들만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뭐였을까요? 글쎄요. 이걸 함께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함께 하는 거죠. 그러면은 커피 마시면서 뭐 했지? 잠 안 자고? 파티했나? 네. 그러게요. 바로 그겁니다. 맞췄어. 딩동댕. 근데 그것도 남자들만의 파티인 거죠. 네. 그때는 또 여자들은 잘 못 마셨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이제 거기 남녀 차별이 차별이 심한 시작을 거지. 시작했죠. 그래서 네. 그곳에서 하는 것은 음악, 체스, 시, 정치 이런 것들을 만들며 커피 하우스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게 언제쯤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 모습은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됐고요. 처음에 커피 하우스는 영국에서 생기게 영국에서 오히려 됐습니다. 생겼어요. 네, 기본적으로 15세기에서 16세기에 이런 모텔을 가지고 영국으로 유럽으로 전파가 되는데 유럽으로 전파가 되면서 영국에서 이런 커피 하우스가 생기게 되고 뒤에 또 이제 커피값이 한 잔을 마시면은 얼마에 드세요? 보통? 요즘에 네. 저는 뭐 가성비가 중요하니까 한 3,000원 정도. 저는 뭐 그냥 집에서 뭐 원두 커피로 원두 커피가 아니라 믹스 커피를 그냥 마시니까 100원. 여보세요? 집에서 적어도 드신- 1,000원. 그래도 1,000원은 들 것 아니, 같은데. 집에서 드시니까 100원이에요. 뭐 100원 그렇다 치고. 맞습니다. 예, 예. 100원이라 그래서 원 페니가 됩니다. 원페니가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니 대학이라고도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지식과 비즈니스를 하며 또 그런 토크를 할 수 있어서 커피하우스가 대성황을 이루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 선망의 대상이 되겠네요. 네, 선망의 대상이 되며 18세기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커피값이 생산이 많이 되면서 하락이 떨어져요? 됩니다. 오. 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도 네. 맛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대중화가 조금씩 네. 이제 돼가고 어.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네. 고종 그 때부터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 건가요? 처음 고종 때 커피가 들어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는 19세기 말 고종시대입니다. 그럼 누가 갖고 왔어요? 러시아 공사관을 통해서 커피가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네. 근데 그 표현 자체가 가베,
가베. 맞아요. 양탕국, 양탕국. 네, 양탕국. 이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쓴맛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정말 즐겨 마시던 게 설탕을 듬뿍 넣고 우유를 듬뿍 넣은 그런 믹스 커피 맛, 지금의 다방 커피 맛을 즐겼다고 합니다. 아, 그냥 그 네, 못 드셨대요. 블랙으로 드신 너무 게 아니고. 너무 썼을 네네. 것 같아. 아, 그 그렇구나. 이후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난 후에 1900년대 초에 음. 명동 일대 이제 다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소위 말하는 그 다방이요. 그래서 아. 다방 커피가 그대로 고종 황제가 먹었던 스타일로 아, 그러니까 그 달콤하고. 양탕국처럼 달콤하고 우유도 듬뿍 네. 넣고. 그때는 근데 우리는 우리는 라떼네, 우유 라떼. 지금으로서는 그러네. 라떼지만 아, 바닐라 라떼다. 달아야 네. 되니까. 우유는 근데 동양인이라서 저희가 또 못 먹었잖아요, 많이. 그래서 아. 프리마 선전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넣고 판 믹스 커피가 이제 성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먹는 그 인스턴트 커피는 네. 이제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이제 대중화가 일어납니다. 그건 아마 6.25 전쟁이 끝나고 네. 미군들이 들어오면서 그 미제 커피 뭐 네. 이런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게 너무나도 많아요. 커피, 초콜릿, 뭐 맥주 모든 것들이 아. 미군 그 6.25 전쟁 이후에 미군 물자가 오면서부터 대중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전쟁 끝나고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면서 이제 그때 우리가 한창 가난하던 진짜 네. 전쟁의 폐허 속에 있을 때 기분이 초콜릿 그러면서 미군들을 따라다니는 맞아요, 아이들이 막 맞아요. 있었잖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그 식문화에서 정말 서구물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건 진짜 얼마 안 되는 것 그래요. 같아요. 그죠? 그게 그러니까 6.25가 끝난 다음에 네.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얼마 안 됐어도 50년이에요. 50년 50년 넘었어요. 얼마 안 됐죠. 70년이죠. 네. 그럼 내가 역사에서 한지 아니 왜냐면 저 커피를 이제 처음 이제 커피라는 거를 처음 이제 접해본 게 사실은 저도 그 맥심 맞아요. 인스턴트 커피가 이제 그게 커피인 줄 알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테스터스 초이스. 그쵸. 아, 그거 그러면 고급이었다. 더 세련됐죠. 그때. 맞아. 네. 근데 그 인스턴트 커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많이 먹긴 했어도 도대체 그 과정에 대해서는 원두 커피처럼이 아니라 그 인스턴트 커피를 만들면서 커피가 더 대중화되기 시작한 거는 맞죠? 네, 이제 맞습니다. 이제 그 커피를 동결 건조해가지고 어. 이제 그 인스턴트 커피를 만들기 이제 시작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사실은 그래서 그게 막 좋다. 인스턴트 커피가 간편하고 좋다. 그랬다가 그게 아니고 원두 이제 커피로 그쵸. 가자. 그게 아니고 그게 언제부터였어요? 그게 2000년도부터 그 시작이 된 그죠 땡 별다방. 땡스. 네, 별다방. 네. 그러니까 이렇게 커피 이런 그러니까 그 관계된 이런 식문화 이런 것들이 또 다 나라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우리 먹었던 그 커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네. 이제 국가별로도 그치, 그렇게 이제 커피 문화가 조금씩 다를 텐데 다른가요? 네. 어떤 나라들에서는 어떤 식의 문화가 있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자, 첫 번째 우리나라 커피 하면은 제일 유명한 게 요즘 뭘까요? 우리나라 우리 꼭 커피는 대답해야 돼요? 잘 세계적으로 모르겠는데요? 유명한 게 그거잖아요. 맥심. 아잖아요. 요즘에 그냥 네. 맥심. 아메리카노.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아메리카노. 네. 근데 그거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 가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없어요. 네. 특히 유럽에 가면 없습니다. 네,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말씀 네. 저는 가서 거기 이제 무슨 에스프레소로 주는 맞아요. 거를 네. 큰 컵을 얻어요. 아, 그거 그 물로 얼음도 섞어서 달라 드세요? 그래요. 아. 그래가지고 섞어서 말이 통하시는군요. 아니 그냥 아이스 그러면 다 아. 통하고 중국 가서는 빙 그러면 통해요. 아. 빙. 네. 하여튼 그래서 계속 그래서 해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리냐면 이탈리아는 에스프레소 문화고요. 그쵸. 네. 그다음에 이제 터키는 이제 터키만의 커피가 또 있습니다. 아 그거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자, 터키는 기본적으로 조리법 자체가 독특해요.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머신들이 많아서 그냥 어떠한 기계에 넣어서 윙 해서 나오는 압출 방식이잖아요. 압출 방식. 네, 압출 방식이지만 자, 지금 에스프레소도 마찬가지예요. 압출 형태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터키는 요만한 어떠한 그릇에 터키만의 그릇에 모래 위에서 이렇게 저어요? 네, 아니 데펴요. 아 대표요? 네, 여기 안에 커피가 있다면 어. 이렇게 모래 안에서 끓였다 내뺐다 끓였다 놔뒀다 하면서. 뜨거운 모래를 만들어서? 네네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뭔가 특별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이거는 문화적인 상징이기도 해요. 터키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거를 이렇게 해서 그 자체를 먹어요? 뭐 설탕이나 이런 거 안 타고? 그냥 그것만 딱 마셔요? 쓴 거를?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찌꺼기를 이제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 터키 사람들이 그 이제 같이 커피를 내면은 우리도 찌꺼기는 안 먹잖아요. 그래서 네. 밑에 낮춘 다음에 위에만 먹는데 위에만 쓰게 먹고 있어요. 설탕이나 그런 걸 넣지 않고. 근데 이것도 호불호가 있겠죠.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다 해도 거기에 시럽을 넣는 사람도 그치, 있고 그치. 없고 하는 거에 차이가 있으니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차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뭐라고 아유, 말씀드리기가 뭐 좀 안 그런 것 가르쳐줘 같아요. 주세요. 그러면 터키 말고 또 다른 나라. 콜롬비아요. 콜롬비아요. 거기는 네. 커피 많이 맞아요. 많이 굉장히 생산되는 유명하잖아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콜롬비아는 커피에 대해서 자부심이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자기 나라에 있는 커피만. 네. 수입은 좋아하는. 안 하고 수입이나 그런 건 되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자기적으로, 굉장히 그렇게 중요하게 네, 우리 우리 것이 거가 중요하다. 최고야. 예를 들면 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한국 쌀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않죠. 예. 아니에요? 다른 데 일본 좋아해요. 학기야 고시까리 뭐 이런 거 고시까리.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하고 이 생각하자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김치 아니고는 취급 안 하죠. 네, 그쵸. 최고 우리나라 김치가 최고. 그런 된장도 식으로, 우리나라 우리나라. 된장이 최고. 그런 식으로 이런 커피를 것처럼. 콜롬비아 사람들은 그쵸. 그렇게 네네. 생각하나요? 그리고 이제 가장 유명한 브라질입니다. 그렇죠. 브라질 커피도 뭐 브라질 커피는 생산량이 전체적으로 1위예요. 그 우리 네. 전 세계 1위죠 지금.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카페 진유라는 소리가 있는데요. 하루 종일 커피를 마신다는 얘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자나? 그게 잠 안 자고 뭐 하는 거 아니야? 파티. 근데 파티? 보통 작은 잔에 설탕을 넣어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프레소처럼 네네네. 조그맣게. 네. 그러니까 조금씩 마시나 보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새로 생긴 그 문화가 이제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얼주가라는 표현도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어죽어도 아이스다. 네. 제가 바로 얼주가입니다. 맞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 나라마다도 이제 세월에 따라도 또 뭔가 이제 많이 또 트렌드에 네.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긴 달라지겠죠. 근데 이렇게 얼주가 추구하시는 분들처럼 나만의 어떤 커피를 좀 마시고 싶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이제 아까 향 같은 것도 그렇고, 네. 뭐 그 로스팅 정도 같은 것도 그렇고, 공부하자면 한이 없을 것 같은데, 나에게 맞는 커피를 좀 찾아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제가 아까 전에 저희 원두에 따라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라비카가 있다, 네. 로부스타가 있다. 네. 그 두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서 이거 어떤 게 더 맞느냐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아메리카노를 먹을 때 뭐 원샷 주세요, 투샷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베트남 계열의 커피는 네. 카페인도 높고 더 쓰기 때문에 아나 아메리카노에 더 맞게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아라비카는 조금 더 부드러워요? 거기 때문에 네. 에스프레소나 이렇게 네, 라떼나 뭐 이런 쪽으로 어. 가게 되겠죠. 그다음에 요즘은 또 젊은 친구들이 또 산미도에 대한 그런 게 좀 강해져 있어요. 산미도라는 건 어떤 거예요? 신맛인 거죠. 커피에서도 이제 자연 지형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커피는 쓰다. 라고만 생각이 되는데 쓰고 시고. 네. 쓰고 시고라는 그런 맛이 또 느껴지고 꽃향이 있고 이런 느껴지는 게 이제 지역과 기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추구하시면서 근데 그 찾으시면 로스팅 정도에 따라서는 산미도가 차이가 안 나나요? 네, 그- 산미도는 없고요. 네. 쓴맛의 차이가 좀 있겠죠. 아. 그래서 제일 낮은 거 마일드, 네. 아니, 제일 순한 거니까 네. 그다음에 미들, 그다음에 제일 탄 게 있어요.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제가 조금 감히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요즘 탄 음식이 좋지 않다고 하잖아요. 맞아. 커피도 하나에 어떻게 보면 로스팅을 하면서 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쓰지 않고 너무 많이 태우지 않고 너무 과하게 로스팅하지 않은 그런 커피를 좀 찾아서 드시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걸 찾으려면은 이게 쉽지 않잖아요. 뭐 아니죠. 그 뒤에 네. 그 라벨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 색깔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탔느냐. 로스팅 네, 정도가. 로스팅 정도가 아하. 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우리나라도 진짜 세계적으로 지금 커피 소비가 엄청난 나라잖아요. 뭐 최고죠 사실은. 예, 거의 최고다시피 네. 한데 뭐 한 집 건너 하나씩 커피집이 생기면서 이제 사실 아까 얘기를 해주셨지만 우리나라에 원두 커피라든가 이런 게 들어온 거는 그 스벅이 이제 우리나라에 그 네. 1호점을 내면서부터는 이제 그 예를 들면 인스턴트 커피가 그 문화의 대표적이었다가 다시 이제 원두로게 넘어가고 강남에 굉장히 그 부유한 분들이 맛있다 그래가지고 네. 부러워하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지금 굉장히 프랜차이즈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 균일한 어떤 커피의 어떤 그거를 내기 위해서는 제일 많이 태워버린다라는 그런 소문도 있고 막 그래서. 맞습니다. 프랜차이즈 그 예, 업체 브랜드에 예, 따라. 브랜드에 따라. 근데 신기한 거는 이 브랜드에 따라 좀 맛이 다 이렇게 좀 다른 달라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신한테 맞는 커피를 찾는 이제 그 과정도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에 또 가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산미가 있는 거 아니면 고소하다라는 네. 표현을 좀 하더라고요. 네. 쓰다기보다는 그래서 네. 산미가 있는 거 고소한 거 중에 어떤 걸 드시겠냐고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카페들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아이스 종류를 먹을 때는 조금 산미가 있는 쪽을 좀 선택을 청량감 하고 때문에. 예, 예. 네. 그럼 좀 더 식품 시원하게. 전문가들이 역시 말씀하시는 게 네. 다르네요. 근데 어느 분은 추천하실 때 그 산미도가 있는 커피에 라떼를 한번 꼭 먹어보라고 그렇게 추천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맛있는 산미가 있는 거에 라떼를 먹었을 때 또 굉장히 독특한 맛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점점 다양해지는 이 커피도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식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이제 학생들을 가리키고 뭐 네. 주변에서 대학가에서 보니 네. 커피에 아이스티를 넣어서 먹는 경우, 아, 그런 경우도 네. 있어요? 맞아요. 그 커피에 네. 뭐 바나나 굉장히 또- 우유를 넣어서 네. 먹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존과 좀 다른 맛을 추구하고자 하는 네. 그런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항상 뭐든지 발전하고 또 변화하고 하는 게 다 역사적인 그런 어떤 그런 흐름이잖아요. 네. 사실 인스턴트 커피가 만들어지기까지도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았나요? 오래 그렇죠. 걸렸죠. 그 오래 그쵸? 걸렸죠. 그거를 그러니까 다 볶아서 동결해가지고 볶아서 추출한 후 추출해서. 네, 추출한 후 그 액을 건조해서 네. 그다음에 다시 또 얼려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동결 동결 건조하는 건조. 거지. 네. 동결 건조. 그러니까 네. 얼리는 거 먼저 그다음에 네. 건조. 예. 아니 얼리면서 건조가 네.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기술이 만들어지면서도 인스턴트가 우리 우습게 봤지만 인스턴트도 굉장히 어려운 거네요. 아니, 그리고 인스턴트 커피 종류도 또 많아져가지고. 그러게. 예, 인스턴트 네. 커피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아라비카를 쓰느냐, 로부스타 쓰느냐, 그거부터 해서 뭐 세계적으로는 맥심 커피가 가장 뭐 이상적인 비율이라면서요.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각자 입맛에 따라 뭐가 네, 이제 그렇죠. 호불호가 이제 생기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그 왜 인스턴트 커피 동서식품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네. 네, 스틱으로 된 게 네, 나온 네. 거고 그거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출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지금도 지금도. 중국 그렇죠. 분들이나 해외 분들 들어오시면 동남아 분들 특히 박스로 사들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그 아주 비율이 황금 비율이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음식 문화라는 게 어디가 원조이냐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 그렇게 요즘에는 이제 그 식품 가공 기술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역수출이 또 많이 되는, 되고. 네 경우들도 이제 우리나라의 커피만 보더라도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자신에게 맞는 커피를 잘 찾으면서 커피 문화에 좀 적응하려면은 도대체 어떤 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알아두면 더 좋을까요? 기존에 있던 것처럼 그냥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식후에 먹는 것 네. 아니면은 너무 뭔가 이렇게 당연히 먹어야 되는 것 이렇게 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의 이걸 문화로 좀 받아들여서 처음에 저희가 커피하우스를 만들었던 것처럼 영국에. 네, 그러한 것처럼 어떠한 곳에 가서 이런 커피 종류도 좀 여러 가지 있으면서 맛을 보고 아니면은 또 거기에서 옛날 같은 문화를 조금 가져올 수 있으면
느껴보시면 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라비카나 로부스타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미각은 하나의 추억이거든요. 아, 맞아요. 네, 기억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것만 먹고 너무 내 뇌를 쇠뇌시키지 않고 다양한 종류를 해서 아라비카는 이제 드립이나 카푸치노나 라떼로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드셔보시고 로부스타는 이제 에스프레소나 아이스 커피나 뭐 이런 거 드셔보시면서 이제 저는 학생들한테 최대한 많이 수업을 할 때 먹으면서 오감으로 느끼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류들을 함께 드셔보시면 하는 바람이 저도 그 수업 가보고 싶어요. 그러게. 언제든지 오세요. 직접 커피를 주시진 않나요? 직접 드립니다. 오감을 자극한다잖아요. 와, 그 우리 인생이라는 게 오감을 잘 자극해야 네. 치매도 잘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으면서 공감이 되는 게 정말 숭늉 마시듯이 네, 우리가 밥 먹고 그냥 입가심으로 그거 아니다. 커피 그게 아니고 네. 이 커피도 단독의 네. 어떤 하나의 음식이고 또 사람들과의 교류 또 어떤 대화를 이끌어내는 매개체 네. 이런 그 당당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커피에 대해서 우리가 파봤습니다.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 강여울 박사였고요. 다음 편에서는 또 초콜릿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파보는 거 이어지니까 잊지 마시고 계속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